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모두가 연준의 금리 인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어쩌면 진짜 강세장을 촉발할 열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정말 모두가 연준이 대체 언제 금리를 내릴 거냐,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사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다 계산해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드라인 뉴스 자체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단서는 연준 발표 내용, 그 속을 들여다봐야 나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냥 금리 인하했다 이게 아니고요. 딱 두 가지 디테일이에요. 하나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점도표,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 위원들 중에서 반대표가 몇 개나 나왔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준 내부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로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시그널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점도표가 막 흩어져 있거나 반대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럼 그건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자기들도 확신이 없다는 불확실성의 신호인 거죠. 그리고 시장은요,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이런 불확실성을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진짜 위협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가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금리가 높으면 특히 지금 시장을 이끄는 기술주들의 높은 몸값, 즉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아니, 그럼 장기 금리는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원인은 꽤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마구 찍어내서 돈을 빌리고 있고요. 둘째, AI 인프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몰리면서 자본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여기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니까 금리가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금리 인하가 해결책이 아니라면 이 고질적인 고금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대체 뭘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두 가지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장기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두 가지 비밀 열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의 SLR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열쇠, SLR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행들이 미국 국채처럼 아무리 안전한 자산이라도 일단 갖고 있으면 무조건 자기 자본을 쌓아둬야 하는 규제예요. 근데 만약 이 규제를 좀 느슨하게 풀어서 국채는 예외로 해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국채를 마구 사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국채 수요가 늘고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 우리가 아는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거예요. 이 법안은 이런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한테 너희들 그 가치를 보증하려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꼭 사서 들고 있어 라고 의무화하는 거예요. 이게 시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려는 거대한 신규 수요가 생겨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국채를 사들이고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까지 국채를 사들이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토록 끈질기게 버티던 장기 금리가 마침내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기술주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정당화 되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한 분석가의 말을 빌리자면 주식시장이 파티를 하러 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시적인 분석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 투자 전략에 적용해야 할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분석가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지금 시장을 물이 너무 많아서 넘쳐 흐르는 수영장에 비유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에 돈, 즉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흐르는 시장에서는요, 섣불리 시장을 떠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좀 비싸 보인다고 해서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 11월처럼 시장이 잠시 주춤할 때, 그럴 때가 바로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결국 랠리가 시작될 때 소외되지 않으려면 계속 시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게 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때 어쩌면 진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열쇠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은행의 SLR 규제 완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과연 이 두 가지 숨겨진 카드가 다음 강세장의 문을 활짝 여는 진짜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